어떤 문제가 됐을 때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해버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우리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내 몸에 있다고 믿고 했는데 안 나을 때 이제 배신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좋아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고 넓게 딱 봤을 때 이 시대 전체적으로 자연 면역 기능은 거의 뭐 5%나 10%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이 면역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공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여기 좀 공기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분진과 매연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남쪽으로 내려올까요? 중국으로 갈까요? 일본 쪽으로 갈까요? 바람이 어디에서 붑니까? 편서풍이 불어요. 중국에서 한국, 일본, 북해서 쪽으로 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연기는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공장이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 공장이 중국이잖아요. 거기서 중국은 베이징 같은데 스모그가 심할 때는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매연들이 전부 다 올라가 가지고 편서풍을 타고 어디로 올까요? 한국으로 다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걸 해도 외부 영향을 받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공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중금속 이런 것들이 그냥 날아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참 이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중금속이 뭔가 따져보면요, 인체 내에는 한 90여 종의 금, 은동, 아연, 구리 이런 미량의 이온 상태의 금속이 필요해요. 이게 절대로 면역 기능이나 호르몬 대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철도 중독이 되고 구리도 중독이 되고 금도 중독이 되고 은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뭐 현미 속에는 피트산이라는 휘친산, 중금속 해독제가 있다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런 데 중독이 되면 뭘 썼을까요? 수은을 썼어요. 수은은 액체 금속 아닙니까?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액체 금속이 있는데, 이 수은은 구리나 은이나 뭐 이런 것과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합금이 되는데, 우리가 이 치아 옛날에 떼우면 새카만 거 아말감, 이것도 구리가 뭡니까? 은이나 이런 것들이 수은 액체 금속과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뭐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뭔가 하면, 수은이 든 새비름 먹으세요 이러면은, 아니 수은이 든 것이 해로운데 왜 먹게 하느냐. 우리가 수은하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다 해롭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그 공장 폐수로 인해서 미나바타 병, 이제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신경계에 문제가 되고 장애가 와버리죠. 그런데 이 수은이란 것이 염소나 산소나 황과 결합이 되면 무기수은이 돼서 축적이 안 되고 독성이 없으면서도 살균이 되고요.
이게 다른 몸 안에 굴이라든지 다른 중금속들과 결합이 돼서 몸 밖으로 빼져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는가 하면 옛날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철과 은과 금이나 이런 것이 중독이 되면 수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염산태라는 염산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산도가 1 되면 거의 살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장도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염산이 만일에 위장 속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에 들어간 균들을 막 못 죽여서 형편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독이라도 필요한 위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금요. 염소와 나트륨의 결합인데 이걸 딱 분리시켜 놓으면 염소는 상수원에 조금만 넣어도 이 면밀이 다 죽어버려요. 나트륨은요. 모든 그 다이너마이트 원료, 폭발물의 원료가 나트륨 아닙니까? 원소 중에서 제일 불완전한 원소가 나트륨인데 분리시키면 둘 다 맹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리시켰을 때 생각해가지고 소금이 독이다. 그러니까 뭐 볶아라, 뭐 구워라, 별 방법을 다 하는데 이게 딱 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해가 없이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요. 우리 꽁 잡는 쌀이나 압니까? 청산가리. 맹독이잖아요. 이 청산가리가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데 굉장히 살생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른 물질과 결합이 된 상태에서는 해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청산이 든 것은 결합된 상태라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안 되니까 경계 넘어 그 미국 밑에 어느 나라입니까? 멕시코에 가서 이거 병원을 차려한다고. 근데 청산이 제일 많이 든 게 살구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트릴이라 그러죠. 일명 비타민 B17. 아미글라딘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었냐? 곡식 중에서는 수수에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영화 본 적 있습니까? 붉은 수수밭. 고량주 아세요? 고량주. 고량이란 말이 수수입니다. 수수로 만든 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지역은 암이 없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수수를 주식으로 먹으니까. 수수를 참 많이 먹어요. 수수도 곡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좋고 절대적으로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중금속이 해롭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금속이 금속을 다 뺀 정백 소금만 먹었더니만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이 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체에 대한 신비,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는요, 양파 껍질 같아요. 까도 끝없이 까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요, 예전에 썼던 방법이 현대에는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고기를 많이 먹던 시대에는 고기의 해독제로 채소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고기 속에 주로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병이 많으니까. 뭐 오리, 닭, 돼지, 소, 뭐 약 안 주는 게 없죠. 이제 그런 잔류 항생제가 계속 들어오면서 내 몸 안에 있는 균들이 항생제를 안 먹어도 균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항생제가 들어와 가지고는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어먹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대의학의 최고 장점이 뭔가 하면은
진단의학이 발전해요. 현미경이 발견되고 또 화학적으로 혈액을 분석하면서 또 우리가 엑스레이, MRI, CT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체의 어떤 병을 찾아내는 것은 역사 이래 이렇게 탁월한 의학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 머리에는 이렇게 병을 잘 찾아내니까 치료도 탁월할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치료가 탁월하면 병원에 마루 영안실이 있겠어요. 그죠? 장례식장이 왜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만큼 자랄 때 귀를 만들어 붙이고 코를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형태를 잡아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좀 길 수도 있고 나뭇가지처럼 가지도 튀어나올 수 있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코나 쌍꺼풀도 제대로 좀 만들어질 것 같고 한데 이게 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러면 이것이 더 어느 선에서 자랄 때까지는 자라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살지만은 다리가 누구보다 좀 더 길면 좋겠는데 더 안 자라고. 그래서 이거 띄어내도 자라는 게 있어요. 가재 압니까? 옛날에 민물에 가재가 보면 발을 하나 찌개발을 딱 띄내면 새로 나와요? 나와요. 더 작지만은 나와요. 우리가 도마뱀 꼬리 잡아주면 탁 치고 도망가는데 도마뱀 꼬리가 다시 생겨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자라나 해가지고 그 도마뱀 꼬리에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미세한 전류 에너지 파장이 흐르는데 그 파장을 딱 차단하니까 꼬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파장을 사진을 찍는 사진기가 킬리안 사진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에 대고 이렇게 딱 찍어봤더니 우리 몸이 에너지 파장이 이렇게 딱 싸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붕어빵틀이 붕어빵의 모양을 잡고 더 이상 형태의 변화를 안 주듯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딱 잡아주는 에너지 형태장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안 생기고 이 손가락이 더 길어지지 않고 귀가 제 위치에 있고 안 그러면 눈이 손가락 끝에도 달릴 수 있고 무릎에도 달릴 수 있고 다리가 머리에 붙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에너지 파장이 깨지면 이제 기형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 대부분이 이제 오는 분들이 이제 암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몸에 에너지 파장을 정상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 몸의 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유전자의 근본적인 정상적인 형태, 조직과 장기 이런 것들이 변형되지 않게 딱 잡아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찾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항생제라는 것은 계속 쓰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 균을 죽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 내 단백질을 파괴해요. 그러면 이 세균은 껍질이 파괴 안 되는 이상 항상 새롭게 단백질을 재생하는데 그 다음에는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그 전에 쓴 항생제가 안 듣게 만들어요. 항암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약을 쓰면은 내성이 생기면 또 바꾸고 한 10개 정도의 총알을 놔두고 이제 계속 바꿔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 쓴 건 안 두고 그 다음 쓴 건 또 안 들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면역 기능을 활동하는 거는 이제 백혈구잖아요. 백혈구가 무기가 있어야 싸우죠. 그래서 백혈구의 무기는 과산화수소수.
최고의 활성산소. 과산화수소는 상처 난 데 보면 거품 나죠. 우리 선생님 소변 보면 거품 나옵니까? 거품은 일잖아요.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신장, 방광, 요도, 요관은 전부 다 항상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균이 있게 되면은 방광염 걸리고 오줌 소퇴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균을 주기 위해서 항상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균해 주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의 역할은 뭔가 하면 산소에 산소 분자가 하나가 더 붙어 있다가 이 모든 세포는 세포 피막은 플러스고 세포 내는 마이너스예요. 세균은요. 모든 균은 껍질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산소가 이 껍질과 이렇게 딱 쌍을 이루기 위해서 붙을 때 껍질을 산화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균을 죽여 나가는데 껍질을 파괴해 버리니까 완벽하게 이게 균이 죽어버리겠죠. 이렇게 될 때 굴이나 은이나 수은의 이온이 있을 때는 이 효과가 300배, 400배 이상 살생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내성도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뭐 균을 계속 죽일 수는 없다 보니까 균을 가장 쉽게 죽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부제 있어요. 인간이 방부제 안 쓰면요. 며칠 못 가서 염증이 시달려요. 대표적인 방부제가 소금입니다. 우리 한 사람당 1kg씩 균들이 있다고 하면은 얘들은 방부제 안 들어가면 금방 염증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썩는 고등어에도 소금 뿌려 놓으면 안 썩잖아요. 그랬죠. 이 배추에 소금 뿌려 놓으면은 물이 빠져나오면서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방부제는 세포 내에 체액을 빼내버려요. 그래서 세균을 말라 죽여버려요. 아니면 다른 체액이 들어가면서 기능이 안 돼서 죽든지.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방부제가 소금하고 설탕. 그래서 우리가 싱겁게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소금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맛있어 자꾸 단 음식이 땡겨요. 방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염증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알고 보면은 과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판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인데 그건 뭐 쇠비름 먹고 그 다음에 은차고 녹그릇 쓰면 염증이 없고 병이나 이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화상을 입으면 2도 3도 되면 막 살이 깊이 익어버리면 이 살을 그냥 뜯어낸다고요. 그럼 푹 파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살이 살아나오게 하려면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변이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나오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 전부 다 은으로 만든 연고를 써요. 은으로 만든 거즈를 붙여줘요. 그래서 실버 오인트멘트가 나옵니다. 은으로 된. 이게 은이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주고 변이된 유전자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걸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한 학자들의 얘기도 보면 사람들의 암 환자들의 몸을 조사해 보면 대개 암 환자들의 몸 안에는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그 은이 뭐 치료할까 했지만은 이 몸 안에 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은의 파장이
우리 몸의 유전자의 변이를 막아준다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 은수저로 밥도 먹었고, 애들 뭐 돌잔치 하면 다 은으로 된 거 해줬잖아, 그죠? 아이들이 아파도요, 기응만 먹여봤어요? 좁쌀 같은 거 하얀 거? 그게 은이에요. 예, 은단도 은이지, 그죠? 99.9% 은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걸 꼭 안 먹어도 은 목걸이나 은 팔찌를 차고만 있어도 이게 몸에 접촉이 돼서 몸에서 나오는 수분과 이게 결합이 되면 은이온이 몸 안에 흡수가 돼버려요. 뭐 꼭 은수저 가지고 주머니 넣어가 다니면서 어디 밥 먹고 이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출애굽할 때 아이들을 전부 은금으로 꾸미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그 역사의 끝에 가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근데 과거에는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과학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순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은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하구나. 뭐 약을 쓴다든지 보조식품이나 이런 거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까?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게 먹고 또 먹고. 사실 밥값 무시 못해요. 제일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밥값이요. 요리하는데 시간 뺏기지, 먹어야지, 설거지 해야지, 싸야지, 소화시켜야지. 우리는 찾으면 끝나버려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별로 돈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균들이 몸에 기생하면서 뿜어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불안을 갖다가 해소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금은 비싸서 못한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대인들은 왜 전부 다가 좀 은이라도 좀 차봤으면 좋겠냐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늘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다.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하고 고친다. 그러니까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바로 먹고 공기를 숨쉬고 하라 그러는데요. 뭐 아직까지 제가 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지만은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인체 내분비계에서 분비되는 극미량의 호르몬이 우리 몸의 어떤 특정 기관에 자극을 줘서 생명체가 돌아가는데 그 기능을 환경 호르몬이 대신해 버려서 이런 경우는 뭘 해도 안 들어요. 보통 한 40, 50년 전에 남자의 정액이 1cc당 1ml당 한 1억 마리가 넘었어요. 그러면 3cc 잡으면 3억 마리예요. 지금요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뭐를 지목하는가 하면 치약을 지목해요. 치약에 뭐 들어갑니까? 불소. 근데 치약 하나만 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쓰는 화장품부터 샴푸부터 화학 옷, 세제. 근데 이런 거는 말을 못하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를 가란 말이냐 이거예요. 이 문화는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 문화라는 건 중독이 돼 보면 그 장소를 못 떠납니다.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고민하는데 어쨌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유전자의 변이가 오고 형태가 바뀌니까 최대한 은이라도 좀 잘 활용하고
또 우리가 좀 깨달은 사람들은 치약, 샴푸, 뭐 세제 이런 것부터 좀 조심하고 화장품 같은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한 번에 또 확 꺾으면은 자동차도 뒤집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뭐 2도 변화를 안 합니까? 좋은 트렌드. 커브길을 꺾어도 조금 꺾듯이 어쨌든 변화를 모색하면서 전진해야지.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 뭐 아프면 아프고 죽으면 죽지. 근데 딱 아파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병은요. 옛날같이 예고편이 없다는 게요. 참 이상한 거예요. 어느 날 뭐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큰 병이 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과 보름 전에 건강검진에 위가 아무 이상 없었는데 보름 뒤에 가니까 사기 말이에요. 위암이. 정말 황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변화가 와서 클 때는 버섯처럼 빨리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암이라는 것이 몇 년, 몇십 년 어떤 토대를 놓지만은 이것이 한번 확 드러날 때는 우리가 여기 염증 생겨가지고 가래토시 딱 불어날 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어버리잖아요. 얼굴도요. 이렇게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행은 없다. 우리가 내가 뭐 운이 좋아서 그 절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서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좀 어떤 시골로 좀 자리를 잡아 가야 되는데 이 시골 환경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도시를 시골로 옮겨 놓은 거지 시골 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약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는 각자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막 먹고 말서 할 수도 없고 자연 치유하면 최저 기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간식과 저녁을 좀 먹지 말자.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간식과 저녁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이제 금하면 좋다 그러는데 그 원인의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 몸은 통증과 열을 느끼는 신경이 똑같아요. 아플 때 뜨거운 거 대주면 안 아파요. 그죠?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가 같아요. 췌장암 환자는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젖은 물수건을 대고 다리 밑으로 찢어요. 잠식을 잊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배도 안 고픈데 저녁에 자꾸 먹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산소 부족입니다. 산소 부족일 때 증세가 첫째 오는 게 입이 말라요. 우리 자고 일어나면 입 마를 때 있습니까? 입이 마르다 이 말은 산소 부족이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좋은 공기는 호흡 못할지라도 잠잘 때 문도 좀 열어놓고 등을 뜨겁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봄 되면 씨 뿌려가지고 뭐 많이 먹습니까? 건강식이라고 채소 많이 먹잖아, 그죠? 채소가 좋다 이러는데 육식을 할 때는 채소를 좀 먹어도 돼요. 건강하고. 그리고 이미 몸이 약하고 냉해지면은 이 생채소는 암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질소가 많아서 이게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암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신생혈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쩌면은 암 환자들에게 이 더운 계절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더우니까 과일도 많이 땡기고 또 생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어쨌든 질소가 많은 거는 좀 삼가해야 돼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기를, 어저께도 이제 위장이 아주 안 좋은 분이 이제 오셨는데 과일을 좀 끊으세요 하니까 과일을 주식으로 산대요. 우리가 휘발유 엔진에 경유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인간의 소화기관은 언제나 곡식이 주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곡식이 주식. 근데 우리는 곡식은 조금 먹고 쓸데없는 채소, 과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죠. 송충이는 뭐 하나 하면 됩니까, 선생님? 눈에는 뽕잎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이 곡식이 주식이 돼야 돼요. 요즘 어떻게 떡 잘 잡수십니까? 곡식하고? 예, 예. 이 곡식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이 어떤 영양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우리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내 몸에서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대표적인 기관이 뭔가 하면 대장입니다. 1m 50되는 이 대장이 아주 신비한 기관인데요. 여기는 500여 종, 100조 마리. 우리가 하루에 대변을 250g 본다면은 3분의 1이 다 미생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미 알죠? 개미. 개미와 진딧물이 공생해요. 겨울이 되면은 이 진딧물을 개미 굴에 넣어서 따뜻하게 했다가 봄이 되면 다시 개미가 진딧물을 갖다가 나무에 붙여놔줘요. 진딧물은 새끼를 까잖아요. 그죠? 새끼를 낳아요. 알을 까는 게 아니고. 이 진딧물은 이제 저희가 먹고 배설하는 물질이 설탕이니까 개미가 그걸 먹고 사니까 이제 서로 공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콩도 그래요. 콩이 단백질을 만든다? 아니요. 콩은 단백질을 못 만들어요. 콩은 이 퍼리가 햇볕을 보고 광합성을 통해서 전분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콩을 이렇게 뽑으면 뿌리에 이 혹이 있어요. 그 뿌리혹 박테리아의 먹이를 공급해 줍니다. 그럼 뿌리혹 박테리아는 그 전분질을 얻어먹고 콩인데 물에 나는 뭘 해주랴? 나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뿌리혹 박테리아가 단백질의 원료인 공기 중에 질소를 딱 땡겨서 고정해서 주면은 이게 콩의 단백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콩과 뿌리혹 박테리아는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상리 공생을 해요. 그 나무 파먹는 흰개미 압니까? 흰개미의 그 장에는 트리코닌파라는 이게 충이 살아요. 이놈은 개미가 나무를 먹었을 때 그것을 발효시켜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들고 지는 거기서 사는 터전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 장에 이 백조말이라는 엄청난 이 균들은 내 몸의 목장이에요.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줘요.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암제 이런 것들을 이 장에서 다 만들어줘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든지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물으면 똥배 힘으로 산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양이 좋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대장에 사는 100조 마리 미생물에 먹거리를 줘야 돼요. 근데 얘들의 먹거리가 뭔가 하면 곡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넣어주면 얘들이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잘못 먹어가지고 장에서 내 몸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얘들을 완전히 그냥 작살내서 없애버리고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기타 등등을 먹어서 섭취하라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야구르트 먹지 않습니까?
우유를 발효시켜서 때나 만들어지는 이 비피더스 미생물은 인간의 장에서 토착해서 살지를 못해요. 만약에 토착해서 산다면 평생에 한 번만 먹으면 되거든. 먹어봐야 계속 죽어요. 근데 우리가 광고는 야구르트가 좋다고 계속 광고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세뇌돼가지고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매일 먹어봐야 매일 죽는 걸 돈 주고 사 먹는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유도 그래요. 우유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소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애기 키울 때 우유 먹여 키웠습니까? 전 먹였습니까? 우유 먹는 애들 토한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막 썩는 내가 나요. 그죠? 그럼 그 소화가 안 되고 썩는 걸 우유가 좋다는 그 광고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주식은 곡식해야 된다. 우리 몸이 단백질이지만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안 되고 썩어버리고 단백질의 원료는 아미노산이고 곡식만 잘 먹어도 아미노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요. 매일 7, 80g의 고기를 먹어요. 왜 그럴까요? 단식을 해보면은 열흘 보름 단식을 해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숙변이라는 게 나와요. 숙변이 나옵니다. 관장을 하면. 사람들은 이 대장 주름에 뭐 나쁜 찌꺼기가 끼었다 이랬는데 실제 관장을 시키고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장 주름에 찌꺼기 낀 게 없어요. 근데 단식을 해서 관장을 하면 계속 숙변이 나오거든. 왜 그럴까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입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중에서 이 소화기관 안쪽의 상피세포가 가장 빨리 죽고 가장 빨리 재생이 돼요. 내 몸에서 죽어나가는 고기가 하루에 7, 80g이에요. 고기 안 먹어도 내 몸에서 매일 고기가 나가는 거예요. 내 몸의 고기를 내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뭐에 중독돼 버렸습니까? 단백질 계속 고기. 이 고기를 먹을 때는 거기에서 소화가 안 되면 거기서 이제 황산, 인산, 요산, 그 다음에 푸토마이라는 이제 시체독, 썩을 때 나오는 거. 이런 독성 물질에 의해서 인체 내의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은 성격이 어때요? 아주 포악해져 버려요. 거칠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육식이 증가될수록 사람들의 성격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참지를 못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이제까지는 생각이 좋으면 먹었어요. 결국 우리가 암 환자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간이라면은 어떤 병이 걸렸든 병이 안 걸렸든 기본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못 먹어서 병이 든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올바른 걸 먹지 않아서 대한민국에 지금 쌀이 남아도 옵니까? 현미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거는 이게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곡식 창고에 쌓여 있고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가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내 몸을 병들고 아프게 하는 나쁜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 이건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신토불이라는 이 말 중에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바로 먹는 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주식 언제나 곡식이다.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도 병들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과일 좋아하시요 어떻습니까? 예, 과일 안 좋아해요. 천만다행이다, 그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이제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은 과일이 정상적으로 약을 안 주고 되는 과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고, 그래도 해가 가장 없는 것이 곡식이라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환자가 되면 집 안에 있기보다는 좀 밖에서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험한 걸 먹어도 산소가 풍부할 때는 대부분 그것들을 해독해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뭐 먹는 거 저녁 먹고 고기 이렇게 먹는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들 많을까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독일 사람들은 돼지고기 많이 먹습니까? 소세지부터 해서 뭐 돼지 뒷다리 그죠? 소금 절여가지고 이렇게 훈제해가지고 놓고 뭐 얼마나 먹어요. 체격도 다 이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암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독일 사람들의 주식이 뭔가 하면 지와이빅이라는 구운 빵입니다. 우리는 빵을 사면 속에 하얀 부분을 좋아합니까? 겉에 탄 부분을 좋아합니까? 하얀 부분, 부드러운 거, 그죠? 이 독일 사람들은 빵 껍질을 주로 잘 먹어요. 빵을 모두 오븐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지 흰 부분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는 우리가 2, 3일 경과된 빵을 후라이팬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밝혀졌어요. 뭔가 하면 곡식 속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곡식 속의 전분질과 고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돼요. 항산화 물질이란 건 뭔가 하면 쇠가 녹슬 때 페인트를 칠하든지 아연 도금을 하면은 녹이 안 슬듯이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사는 막을 형성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쌓여버리면은 이게 생명싸개가 돼서 절대로 세포의 유전자가 변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는 것에 비해 가지고 마른 빵이 주식이다 보니까 세포 보호 기능이 탁월할까요? 탁월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병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탄 음식 좋아합니까? 빵문화입니까? 밥문화입니까? 밥문화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볶음 곡식은 어떨까요? 거기도 프로닐 라이신이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떡을 쪄서 먹지 않고 구워 먹을 때도 거기에 엄청 많이 생성되겠죠. 이렇게 이런 걸 먹을 때는 웬만큼 먹어도 이렇게 보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볶음국식 침도 안 나오는데 그 마른 거 씹어 먹어야 되나 이러면 이게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이것을 먹을 때 정말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변이되는 걸 막아주는 생명세계가 딱 형성돼서 도와준다. 그 증거가 뭘까? 볶음국식 먹는 사람은요, 칼로 상처가 나고 찢기고 벗겨져도 소독약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고 그냥 놔버려요. 생채소 생과일은요, 거기에 뭐 항산화 물질 많다 그지요?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는 사람 상체 한번 놔보세요. 이거요. 진물 질질 나면서 계속 시간 끌면 오래가고 잘 안 나요. 먹었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채소나 이 생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구내염이 생겨도 잘 안 나요. 곡식을 먹으면 혀를 깨물어도 그냥 아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이 볶은 곡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만 해요. 우리가 지금 공해시대 아닙니까? 오만 화학물질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때에 진짜 우리 몸 겉을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어떤 형태상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유전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감싸줄 생명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볶은 곡식하고 은혜 사용은 특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독물질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산소가 잘 들어와서 막 산화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오늘 뭐가 문제인가 하면 전부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 집에 가족 중에 우리 집에서 산소가 풍부하지 않다는 뭘로 아는가 하면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애들이 막 입에 침이 줄줄 흐르고 코가 잘 흐르는 애들은 그 집이 산소가 많은 집이에요. 우리 저 자매님 어릴 때 손수건 달고 학교 다녀본 적 있어요? 요즘은요, 애들요? 없어요. 밀폐된 아파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침 자체가 분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산소가 부족해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독성 물질에 의해서 세포의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병이 오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문 열고 살 수도 없고 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내내 어떻게 하면 환자는 밖에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좋고요. 밤에 잘 때도 문 좀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해도 사람은 이유를 모르면 잘 안 해요. 볶은 곡식도 먹는 이유가 그래 내 몸의 세포를 좀 보호해줘야 되겠다. 아니 그 뭐 효과 있어요? 있죠. 어쩌다 우리 상처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채소 먹고 과일 먹을 때는 막 진물이 나고 덧나는데 이거 먹는 순간은 그게 없어요. 금방 아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녹그릇은 왜 쓰냐 하면은 이 구리이온이 인체 내에서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일을 해요. 하나는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발생해서 살균력을 높여주고 또 하나는 체내에서 산소 발생을 대량으로 해줘요. 구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녹그릇을 쓴다는 것은 그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비만부터 해서 모든 암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균에 의한 염증이라고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러면 사람은 그래요. 심리적으로 밀가루 반죽이라도 약이라고 먹어야 안심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요즘 뭐 좋다 그래가지고 먹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좋다는 개념이 영양이 좋은 걸 먹어야 될까? 균을 죽이는 걸 먹어야 될까? 균을 죽이는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제일 값싸고 좋은 놈이 뭔가 하면 새비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장명체입니다. 암 환자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굵고 짧게 사는 거예요? 가늘고 길게 사는 거예요? 가늘어도 길게 사는 거예요. 암 걸리기 전에는. 예? 굵어도 뭐 짧게 살아도 괜찮다고 막 갔지만 이미 걸리면 가늘어도 길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새비름의 원래 이름이 장명치 아닙니까? 길게 살게 해준다고. 뭐를 죽여서? 균을 죽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비름 뭐 나물 때 해 먹고 또 물도 끓여 먹으라 하는데 이게 도시에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비름 환을 갖다가 이 만든 거예요. 환은 뭐 늘 이게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약이 아니고 그냥 새비름이 원래 채소 아닙니까? 그죠? 채소를 내고 환으로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면 돼요. 뭐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싼 거는 돈 안 들고 되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비쌌던 약은 유향이에요. 유향, 메스티. 이거는 황금과 같은 무게로 바꿨을 정도로 비쌌어요. 지금도 그것은 그 효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약원이라 그래서 이 유향과 몰약을 수용성으로 이 송진이지, 그죠? 이걸 해보면은 입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마 잇몸에 피가 나고 입에 냄새가 나고 이거는 못 고쳐요. 위에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런 것들을 균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유향과 몰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해보는데 만일에 이제 치아가 안 좋으면 구리선 있죠. 전선. 조금 굵은 거. 요만큼 잘라가지고 잘 때 입안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잡으면은 냄새가 싹 가요. 구리가 살균력이 강합니까? 이제 그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 요즘 보면 그 사람들 대인관계 이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직장인들. 그래서 아마 인체 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균이 번식해서 염증을 일으킨다 할 때 제일 첫째로 염증이 시작되는 곳은 소화기관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강질환. 침이 부족하면 아마 충치균부터 활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약 중에 최고 좋은 보약이 침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 부자의 자연치유법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청암산 연구소인데 연구원만 3,000명이었어요. 거기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그 주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침낭 가지고 밖에서 잤다는 거. 산소가 들어와서 면역력 증가시키려고. 두 번째는 목욕법. 세 번째는 옥당요법. 침을 잘 삼켜서 병을 치료하는 거. 3,000명이 연구해서 뽑아낸 게 세 가지예요. 밖에서 자는 거는 산소 중요하지, 그죠? 침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건강법은 사람들이 조금 제가 깨이기를 바라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누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역사 속에서 검증된 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것은 다 유행처럼 지나가면 그뿐이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검증된 거는 이건 진짜거든. 그래서 우리가 좀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진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몰랐었지만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새비름 이런 것들이 굉장한 우리 몸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뭘 해도 누가 좋다 그랬기 때문에 뭐 곡식을 먹고 새비름을 먹고 녹그릇을 쓴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내 몸은 내가 살린다. 우리가 이걸 5월 한 달은 이제 곡식 주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5만 원 이상이면은 16,000원짜리 책 그냥 하나씩 고객 감동 차원에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제 주문하시면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그냥 하나씩 드릴게요.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늘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건강을 통해서 남은 여생 행복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